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실전 모의고사 3회차 후반부 들어갑니다. 12문제 남았습니다. 3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과학적 조사의 일반적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풀어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겠죠. 문제 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문제 형성, 문제 제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2번, 3번, 4번입니다. 자, 문제 제기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두 가지 있고요. 조사 설계 아닙니다. 자,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조사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인 틀을 잡는 건데 조사 디자인을 조사 설계라고 하죠. 자료 수집이 아니라 조사 설계가 끝나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40번입니다. A복지관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 축소로 인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평가 방법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동일한 가치 기준이라 하면은 효율성 분석, 그러니까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축소라 했으니까 효율성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효율성 분석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용 효과를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편익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두 가지죠. 자, 앞에 비용은 화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가 중요한 건데 여기 효과는 화폐화가 안 된 거죠. 목표 달성 여부니까 화폐화가 안 된 거고, 편익은 화폐화가 된 것을 말하죠. 화폐화가 된 것을 우리가 편익, 베네피츠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가 화폐화, 뒤에는 화폐화가 안 됐으니까 상이한 가치 기준 비교입니다. 상이한 가치 기준 비교. 앞에 화폐화 됐고 뒤에도 화폐화 됐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동일한 가치 기준 비교가 되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답입니다. 코스트 베네핏 평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개념 다 아시죠? 자,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설의 구비 조건입니다. 가설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포세시스라는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써야 됩니다.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기존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1 플러스 1은 2일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가설은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행 연구라고 하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설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일반화가 가능해져요. 일반화를 위해서 가설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검증하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반화를 위해서 가설은 실제로 적용할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진술돼야 됩니다. 폐기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인과관계 가설의 유형을 따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 상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상관관계에 맞게 가설이 설정돼야 될 것입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2번입니다. 자, 조사의 종류와 개념 연결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오죠. 횡단조사. 횡단조사의 포인트 들어갑니다. 조사 시점에 따른 것입니다. 정태적이고요. 표본조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조사가 횡단조사 맞습니다. 종단조사, 조사 시점에 따른 거고요. 일정한 시점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점은 이거예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은 횡단조사가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동태적은 맞습니다. 동태적 조사,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양적 조사, 자료 수집 방법을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져서 수량화하는 것을 양적 조사라 하고, 질적 조사는 자료 수집 방법을 관찰 조사 형태로 하고 서술해 나가는 조사가 질적 조사가 됩니다. 설명적 조사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다.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인 것이 설명적 조사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기술적 조사는 어떠한 것을 기술, 서술, 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종단조사,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 횡단조사.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3번 문제,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다음은 어느 조사 방법에 해당하는가? 앞에서 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현상, 분포, 배경,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묘사가 힌트, 동의어는 서술, 디스크립션, 기술이라고 하죠. 발생 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변수 간의 결정적 포인트 두 번째, 상관관계를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기술적 조사가 됩니다. 자, 여기 탐색적 조사가 있는데 문제 제기,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색적 조사,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조사라고도 하고요. 예비 조사라고도 하죠. 예비 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 종단 조사가 있습니다. 유사 종단 조사, 종단 조사가 어려우니까 횡단 조사하고 횡단 조사 후 종단 추론을 하는 겁니다. 횡단 조사 후 종단 추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사 종단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 종단 조사 한두 번 정도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본 조사의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모집단 전집이 있습니다. 전집에서 일부를 샘플링을 합니다. 자, 샘플링을 해서 이 샘플링한 것을 조사했을 때 표본 조사다 이렇게 말하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집보다는 수가 적으니까요. 표본 조사는 왜 합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표본 오차가 있습니까? 네, 샘플링 에러가 있어요. 샘플링한 조사, 여기는 표본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가 있죠. 비표본 오차도 있어요. 자, 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한 값, 통계치를 가지고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모수와 차이, 이것을 우리는 표본 오차라 합니다.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것을 표본 오차라 합니다. 비표본 오차는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절차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절차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것을 비표본 오차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아셔야 이걸 알죠. 표본 오차가 있고, 맞습니다. 비표본 오차가 전수조사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전집이 10,000명입니다. 여기가 1,000명입니다. 10,000명일 때, 10,000명 전체 조사할 때 비표본 오차가 클까요? 아니면 1,000명을 할 때 비표본 오차가 클까요? 당연히 10,000명 할 때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 수집도 어려울 것이고 통계하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오류가 더 많죠. 그래서 비표본 오차가 전수조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5번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장점이죠. 비표본 오차가 전수조사보다 더 작기 때문에 오차가 작다는 것은 더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한 거예요. 표본 조사는 샘플링 에러를 줄여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